동문지 지금으로부터 본 국보회의를 복귀하겠습니다. 재판장에 의하여 법무사가 결정사항을 고집해드리겠습니다. 김재규 피고인은 전직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와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반국법 등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주요 임무를 수행하여왔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따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현재 진술 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신문과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재규 피고인과 변호인단 및 검찰관만 제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퇴정을 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국보회의를 복귀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문이나 진술 도중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 등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해드립니다. 제가 1977, 그러니까 6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12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그 박동성 사건 때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2월 하순경에 가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싱턴 노비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한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워싱턴 노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그 로비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그 체제를 그 지금 소위 말하자면 이 유신 체제를 그 미국 애들이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 우리한테 소위 말하자면 비턴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각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도 이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지 않게 생각하느니 이걸 좀 한번 이렇게 좀 완화해서 수정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각하 말씀은 우선 우리가 그런 내정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언젠간 우리가 자주국방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한 1년 빨리 됐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미국들 들고 가려면 다 들고 가라 그래.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77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 됐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가까이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가까 이제 지금 공기로 봐서는 직선을 하더라도 능히 당선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으시지 이 대통령 되시지 말고 직선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각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각하께서 직석에서 겨우 한 번 해보고 뭘 바꾼단 말이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8년이 선거인데 77년 그것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각각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78년도 3월 말에서 4월 초경 긴급조치를 한번 해제하는 걸 건의드렸습니다. 그랬지만은 각하께서 긴급조치가 있어도 이 모양인데 그거 해제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각각 긴급조치가 아닌 다른 법으로서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각하께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 7월에 각하게 긴급조치 10호를 하면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기 위해서 각하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강경하게 이렇게 건의를 드려야지 통하지 약하게 완화한다는 그런 걸 건의드리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긴급조치 9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 10호를 낸 것이지 더 강한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입니다. 거기.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때에 각각 혼자 나가시지 말고 야당에서 후보를 내시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둘이 나가시면은 모양도 좋고 좋은데 둘이 하시죠. 그러니까 각각에서 아직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면서 어쩌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9월에 부산의 개헌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저는 현지에 내려갔습니다. 현지에 내려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지가 내려갈 때까지는 이건 난민전이나
혹은 또 이 학생들이 주축이 된 데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 양상을 보니까 그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지만은 데모하는 사람들에게다가 주먹밥을 주고 또 그 사이다나 코카콜라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또 경찰관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가주고 이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이 시민들이 완전히 같이 이기투합해가지고 한 이러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 사람들의 그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물가고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이 전부 작용을 해가지고는 경찰 파출소를 11개를 불질러 뿌리고 경찰 차량을 한 10여 대를 갖다가 파괴해가지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그대로 각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지만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가가 이 참 체제에 대한 저항과 이런 정부에 대한 불신임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가가를 조금 누구한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역시 반대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가 말씀은 뭐 여기 지금 오늘 아무도 변호인들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가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유당 말에는 최인규라는 사람과 곽영규라는 사람이 발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총살이 됐지 대통령이 내가 명령하는데 누가 난 총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하면 희생한다고까지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그러면 소름이 끼칠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쭉 건의를 해도 건의하면 하는 것만큼 오히려 반대로 효과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는 자 이제 한번 순리적인 방법으로서 유신체제를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급기야는 이것은 불가능이다 이런 그 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국민과 정부 사이에는 반드시 큰 공방경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상할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약 한 400명 내지 500명 가까운 숫자가 형무소를 살고 있습니다. 학생이 쫓겨난 숫자가 약 8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참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자유민주주의 하라 독재체제 반대다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걸 처벌을 하니 완전히 이것은 적반하장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역시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각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과는 이건 아주 숙명적인 관계를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한쪽을 희생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지 나이 이제 참 거기에는 53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55세입니다. 그러니 뭐 지 나이 한 10년이나 20년 끊어바치더라도 좋으니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시켜놓자. 나는 대통령의 참모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고국관리다. 그러면 고국관리라고 하면은 이 나라에 충성하고 이 국민에게 충성해야 될 자적인 임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명예고 집이고 목숨이고 또 대통령 각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도 이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다 끊어바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천을 때려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재규 그 피고인께서 말이죠. 예.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그 민주와 민권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고 상권이 완전히 분립된 이러한 그 제도가 돼야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그것이 그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검찰관 직접 신문에서 말이죠. 오랜 옛날부터 그 수차례에 걸쳐서 그 사례를 계획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말이죠. 궁정동에 도착하자마자 침실로 올라갔습니까? 예? 궁정동에 도착하자마자 침실로 올라갔죠. 2층 침실로. 예, 그날은 그래서 그때 바로 권총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날은 이미 남산지 사무실에서 예. 오후 4시에 차 경호실장으로부터 예, 그건 압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2층 침실에 가서 권총의 실탄을 장전했다. 예,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중에서 말이죠. 아까 그런 건의를 한다든지 격한 얘기가 오고 간 뒤에 비로소 가서 권총을 준비한 건 아니죠. 예, 어떻게 말하면 격한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총을 가지고 그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좌중에 가봐 있더니 술자석이 제대로 무르익었더라. 예, 그러한 상황에서 시행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을 적에는 자석은 술자석 분위기로 돼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중앙정보부장의 그 임무를 간단히 중앙정보법이 다 있습니다만은 말이죠. 예.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 흔히 소위 비밀 사항이라고 할까? 대략 중앙정보법에는 이런 게 나와 있지만은 그 이에 이런 것도 한다 하는 게 뭐 얘기하죠? 예, 중앙정보법에 나와 있는 것이 주고 그 외에는 정치 공작이 그 그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YH 사건이라든지 아까 직접 신문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YH 사건이라든지 김대중 신민당 총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정을 한다 이 얘기죠. 예, 그것은 중앙정보부에서 그 YH 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조정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경찰이나 몇 개 뒀다가 잘못하면 더 큰 사고를 내겠다. 또 이것은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조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경찰로 하여금 그냥 하게 만들고 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YH 사건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가 볼 땐 저도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때 한 70명이 되는 애들이 10명씩 이렇게 농가가지고는 1번에서 10번까지 점프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건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 조정을 실제로 중앙정보부에서 했느냐 이 말이죠. 예, 그건 지가 하여튼 이것은 애들을 희생 안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넷들 쳐놓고 아주 그냥 병력이 들어가가지고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틀림없이 희생자가 한 5, 6명 내지 7, 8명은 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동기생이고, 또 각하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곧 자유민주주의가 찾아온다. 네. 이러한 소화를 벌이고 대야의 입장에서 했다 하는데, 각하를 살해한 후에 자신이 자결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러한 생각은 없었습니까? 아까 대통령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유서나 말이죠. 또 옆에서 본 사람이 있으니까 떳떳하게 자기도 자결해서 이 나라의 그 민주주의에 꽃을 피우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옛날에 각하하고 저하고 같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정권설부에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때는. 근데 이 혁명을 하기로 생각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행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행하고 난 이후에 혁명의 뒤치다거리, 혁명 과업 수행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긴 마음 놓고 좀 얘기해도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5.16 군사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 30명 됩니다만은 그분들의 치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치부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4대 의혹 사건 증권 파동해가지고는 모은 돈 가지고 오늘날 10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 자유민주주의를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또 병들어 눕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대통령과 시장 아니 될 도리가 없도록 딱 각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혁명가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정권 수립되고 나가지고 10달도 못 돼가지고는 군사혁명에 의해서 무능하다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보호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한 혁명을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이. 그래서 저는 참 그 자리에서 자기 살 것이 아니라 혁명가업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 발족되는 정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간다면은 무슨 방법이든지 지금까지는 전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가 있는 한 하여튼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계 풍토가 대통령을 만들자 하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참 옛날에는 참 결국은 그 정주신 체제를 가름막고 있는 유신 체제의 핵심이 각하요. 그러니까 지탱하고 있는 전체를 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보십시오. 유신 체제 각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자유민주주의 하겠다 이렇게 국민에게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참 무슨 혁명이 없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혁명을 위해서 시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분도 혁명을 인정을 하면서 시인 안 한다 이것뿐이죠. 그 다음에 그분 스스로도 평소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본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공화당 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각하께서 계시는 한 자유민주주의는 회복이 안 된다. 대통령 각하가 계시는 한 유신체제는 계속된다. 유신체제가 계속되는 한 공방경이 벌어진다. 공방경이 벌어지는 한 막장이 현재가 난다. 이건 아직 들어보는 것도 뻔합니다. 막장이 현재가 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절대로 방을 해내지 이걸 갖다가 이 박사처럼 학생들 대모에 물러날 그러한 성격의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것을 참 순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짜의 모든 걸 바치 가지고라도 돈이 없다. 그 많은 불행을 막고 또 그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 아프나에 오면은 적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리고 미국 애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버립니다. 이 나라의 독재가 없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엑스턴다인과 마찬가지인 결국은 이 나라가 한 번 더 불행을 겪어야 됩니다. 그 불행 겪고 난 이후에 미국이 돌아가지고 다시 회복실 정도로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참 같은 동양이고 동생이고 이런 관계지만은 참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을 야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제가 이런 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지로서 무척 가슴이 아프고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때 죽었을 것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저는 장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시고인이 생각하는 혁명의 뜻은 뭡니까? 뭐를 혁명이라고 얘기합니까? 혁명이요? 예.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신질서를 수립하는 게 혁명입니다. 네, 제 말씀을 잘 들었죠. 그 김영삼 성계에 대한 그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철이가 그때 뭐라고 또 한 얘기를 했죠. 그 직전에. 그 자리에서는 지가 총쏘기 직전에는 그러한 얘기가 없고 지가 총쏘기 직전의 얘기는 김영삼 총계를 구속해서
기소하라고 했는데 유해진 수석이 말려서 안의했더니만은 역시 좋지 않아. 예. 그 친구 모든 뭐 범법을 하면은 그래서 기소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자 김영삼 총재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면직이 됐습니다. 사법 조치는 아니지만은 이미 그걸로서 본인을 처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또 이 사람은 그 사법 조치까지 하게 되면은 갑등권으로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드리고 어찌해서 지가 가가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탁 지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총에 손이 갔습니다. 그때 1차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말입니다. 네. 피고인 김기훈에게 각하 잘못이죠? 예. 하고 이거 손으로 치고 했다고. 네. 그것은 그 말씀 대국적으로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김경훈 실장 발을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손 덩어리로 이렇게 이 팔을 붙이면서 대통령이 좀 똑똑히 모시시오 이러면서 그냥 권총에다 손에 가서 그냥 그대로 쏘았습니다. 그러면 세 마디가 전부 다 동시에 나온 말입니까?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가가 대국적으로 좀 정치하십시오. 예. 가가 좀 똑똑히 모시시오. 이러고 그냥 이 손에 가가지고 이 버릇이 같은 친구하고 이러고 그냥 살짝 보고 쏘고 대통령하고 쏘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가지고는 역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산층을 옹호해야 되고 기업주라든가 사용자보다가는 소위 그 노동자,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고도 성장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고익 후 빈익빈의 이러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능률하는 들었습니다만은 전 국토를 전부 병영화해가지고 위에서 명령하면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식의 이 능률화라고 하는 것은 능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독재의 전형적인 독재 유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정부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봉사해주는 것이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조치를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문하는 그 취지가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느끼실지는 몰라도 이 행동, 즉 말하자면은 김 장군이 한 그러한 것을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신청하고 있는 일입니다. 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 민권, 사육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도사회에 있어가지고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이나 서구의 어떤 나라든가 간에 민주주의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 저쪽에 따로 있고 혹은 또 본 법정이 무슨 어떤 그 헌법 파괴 강의장이 아니고 본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신헌법을 놓고 볼 때 유신헌법은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예, 유신헌법이라고 그만하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아까 검찰관께서도 신문이 뭐 자랑입니까 지금? 법정은 통과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를 얘기하는데 법정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의 동기를 내가
동기가 간단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역사 하지 마십시오. 헌재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 방법적이야 합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서 이 허가 맡아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중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공정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충고를 하지 마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아서 영구 집권을 하시기 위한 헌법이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언제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인을 위한 헌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72년 주신 헌법을 보고 되는 것을 보고 처음에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때부터 해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의 건국 이념이 그렇고 우리 국시입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진영의 16개국의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건국 이래 지금까지 1972년까지 맹맹히 지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발달됐다,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보장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임무는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법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서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님,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생겨서 제대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후 진술이니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본 본인 외에 피고인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수립됐던 민주당 정권이 5.16 혁명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유신은 말하자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또 한 차례 치르는 혁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혁명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10월 26일 혁명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고 또한 국시이고 6.25를 통해서 전 국민이 순환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해야 내란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700만이 다 같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어찌하여 내란죄에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0월 26일의 혁명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집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살이나 사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 혁명의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이 보장이 됐습니다. 최 대통령께서 고난대행 시절에 국민 앞에 공양을 하셨습니다. 또 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서 그만두시겠다. 다시 말해서 과도적으로 이 정권을 지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과도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은 완전히 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만일 10월 26일에 혁명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러한 결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 혁명의 성공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혁명은 5.16 혁명이나 10월 유신에 비해서 그야말로 정정당당합니다. 허약한 자유민주당 정권을 무력하다는 이유로 밀어치우는 것과 앞마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바탕 혁명을 더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여기에 비하면 서서히 시퍼렇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신체제를 정면에서 도전해가지고 유신체제를 타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6일 혁명이야말로 역사상의 가장 정정당당한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혁명을 하는데 무혈혁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무혈혁명으로서는 혁명의 목적을 할 수가 없을 적에는 부득이 최소한의 희생은 아니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10월 26일의 혁명이야말로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자신의 희생가를 완전히 숙명관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대통령 각하께서 희생 아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각하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고 그야말로 이 마음 아픔은 어디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 이후 지금 7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오늘날 20년 내지 25년은 이것은 2박사 수명을 기준해 본 겁니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볼 때에 가슴 아픈 일이고 하지만은 이 나라 절대 국민들의 희생을 막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혁명을 관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들은 모두 감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몹시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에 저희들이 이 내란죄로서 심판을 받는 것도 나는 그러한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은 감정으로, 또 정치 현실은 현실로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은 엄연한 이러한 자세로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 나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때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판례를 매우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장부로 이 세상에 나서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발견했다는 것은 매우 나는 죽음의 복을 잘 탄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 죽어서 영생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자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10월 26일의 혁명을 그 이념과 정신과 그 성공한 결과를 뚜렷이 해놓기 위해서 법이 허용한 마지막 날까지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변을 말하라고 하면은 5.16도 10월 유신도 범법이 아니라면은 자연히 10월 26일의 혁명도 범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은 10월 26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혁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이 순환을 당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이것은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2년 유신과 더불어 까닭 없이 말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신 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가의 총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모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 구호가 75년에 발동이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옥고를 지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 탔고 또 번져나갔습니다. 전국에 지금 팽배한 이러한 상태까지 번졌습니다. 제가 정보부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 유신 체제를 두고 정부와 국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이 공방전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만둘 때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가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을 해냅니다.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지탁하는 한 지주의 한 사람의 역할을 했던 저지만은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순된 사회의 모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돌아서 가지고 그 원천을 두드린 겁니다. 제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겁니다. 적화 방지입니다. 네 번째가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혈맹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서 돈독한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10월 26일 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보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내가 확실히 말씀해 둘 것은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마다하고 혁명을 한 지가 독재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가 대통령과 가와의 개인의 의리를 청산하고 혁명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가의 무덤 위에 올랐을 정도로서 아직까지 내 도덕과는 타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혁명의 결행은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혁명 과업은 손대지도 못한 채 50여 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혁명 결행에 못지않게 혁명 과업 수행이 주요합니다. 장장 19년 동안 이 나라에는 많은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거 설거지 안 하고 어떡하시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증권 반동이나 4대 의혹 사건, 이것은 곧 6.3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사단장으로서 서울에 나와서 사태를 진압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때 사항을 역력하게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의혹 사건은 국민을 우롱한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치부를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치부한 돈 한 푼도 정부에서 한수한 일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도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설거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출범시켜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순조롭게 가겠습니까? 또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핵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가각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중심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4.19 혁명 이후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힘신놈이 와서 다시 밀면 또 넘어갑니다. 악순환은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저는 오로지 민주회복을 지도한 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의 중요 지휘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출발시켜놓고 이것을 보호해내는데 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나 정권이 순리적인 방법으로 오고 갔던 일이 없습니다. 요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경우가 4.19 혁명, 5.16 혁명,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군의 수뇌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정권이 앞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순리적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토착화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바뀌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최 대통령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대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절대로 혼란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자유당 때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혼란이 온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혼란이 온 겁니다. 공화당 정권 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을 구롱하는 의혹 사건을 만들어내니까 혼란이 왔지 자유민주주의에서 혼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3, 4개월, 5, 6개월이면 충분하지. 이것이 1년이고 1년 반씩 끌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빨리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자꾸 끄타가는 내년 3, 4월이면 틀림없이 민주회복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핵이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력이 없고 국민들은 자제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일을 당하면은 뭐가 될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을 미리미리 없애라. 이렇게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나는 대한민국 입법부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한다면 나는 국회에서 10월 26일의 혁명을 지지 결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됐을 적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나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긴급조치 9호를 해제 결의했지만은 시협적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원천적인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결의가 더 원천적인 일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체념을 하고 내 앞일을 모든 것을 청산을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적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내가 한 혁명이 원인이 돼서 이 나라에 혼란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마저 흔들릴 이러한 요인들이 생길까 봐서 몹시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최 대통령가에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고 냉혹한 것이니 내가 아무리 밉더라도 나를 밉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끌어내가지고 나와 같이 혁명과업을 수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핵을 만들고 중심 세력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장래를 반석 위에다 갖다 놓으십시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받아들여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진정 나라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서 이성에 돌아가서 정치 현실을 냉혹하게 보고 정치의 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국사를 그르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장님, 심판관님, 이런 날 계속되는 재판에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지가 이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을 경청을 해주시니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을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내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놨다. 20년 내지 25년 앞당이 놨다. 하는 이 자부. 이것은 누구의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또 10월 26일 민주회복 국민혁명이 만만세가 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을 빨리 하게 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만발하는 걸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 유한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기약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 뿐이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판장님께서는 소신껏 심판을 해서 저에게 알맞는 형벌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심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모두 나와서 제후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양과 같이 착하고 순합니다. 너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 명령에 이렇게 철두철미 복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확실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 입장에서 볼 적에는 혁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까 제후 진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천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나는 법의 효과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 하나가 이 나라의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 사람 하나가 총 책임을 지고 희생이 됨으로써 충분히 난 그 값어치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극형만은 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전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대령의 경우는 현역이기 때문에 단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장님의 판결이 곧 저 박대령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착실한 사람이었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모범적이고 결백했던 사람입니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지망했던 지금 일선발로 올라오는 대례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더 봉사할 수 없겠지만은 여생 사회에서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극형만은 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군법회의를 회장하겠습니다.